네, 안녕하세요. 11번가 여행 리테일 개발팀 소속으로 물류 분야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이한상입니다. 이번 11택 토크에 내 택배 언제와 곧이라는 주제로 11번가의 물류에 대해 간단히 공유하고 11번가의 슈팅 배송을 리드하고 있는 차세대 물류 시스템 WMS 2.0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했는지 기능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입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1번가의 물류 현황에 대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1번가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11번가에서 센터 운영 관리를 하는 파주, 인천, 대전센터. 11번가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나 화주사에서 직접 센터 운영 관리하는 미래생활, 메일유어, 벤더플렉스. 11번가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11번가에서 센터 운영 관리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선식품 재고를 관리하는 CJ 정원센터, 이렇게 총 8개 센터에서 11번가의 직매입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가의 물류센터 현재 모습입니다. 물류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다양한 물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 사진에서 우리 물류센터에서 사용 중인 포장된 재고가 이동할 때 운송장을 스캔하여 목적지의 권역별로 택배 상차를 유도하는 소터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다양한 재고 유형을 관리 가능하도록 여러 유형의 로케이션과 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우리 11번가 최대 명절인 그랜드 11절에 물류센터에서 출고 작업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WMS 2.0을 소개하기 전에 WMS가 과연 무엇인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WMS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로 창고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그림과 같이 우리가 11번가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슈팅 배송을 통해 택배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택배를 받으시면서 내 손에 택배가 딱 놓여 있을 때 이 택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손에 놓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택배를 생각하면 내 택배는 언제 오는 건지, 왜 안 오는 건지, 어디 가다가 찌그러진 건 아닌지, 그 유명한 버뮤다 그쪽에 빠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만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택배가 도착하는가의 과정, 화면에 있는 화살표 안에 WMS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MS를 설명하기 위해서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어떠한 물류 과정을 거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번가 사업부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하고 판매할 상품이 정해지면 공급업체로 발주 일을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급업체가 보낸 실물이 센터로 입고가 되면 현장 작업자는 우리가 발주한 물품이 맞는지, 정확한 수량이 왔는지, 찌그러지는 등 불량은 없는지 시스템에 등록된 발주 정보와 비교하여 육안으로 확인, 그리고 유통기한 제조일자를 관리하는 재고일 경우 실물에 기입된 일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가 완료되면 해당 재고를 보관장에 이동시켜 보관하는 적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적치까지 완료되면 11번가 OM에 주문 가능한 상품으로 연동이 되어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주문이 발생하면 작업자는 해당 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재고를 보관하고 있는 로케이션으로 이동해 물건을 가져오는 피킹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피킹해온 재고에 대해 주문 내역과 재고 종류, 그리고 수량이 일치하는지, 제품의 상태와 시스템에 등록된 시스템이 지시한 유통기한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검수 과정을 거치고 이상이 없다면 그 재고를 박스에 포장하고 택배 송장을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 택배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에게 배송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물류가 입고되고 고객에게 배송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설명에서 노란색 박스로 표현된 물건이 센터로 입고되는 순간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센터에서 출고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을 우리는 WMS라고 이야기합니다. WMS 2.0은 배송 경쟁력 강화, 상온, 저온, 냉동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여러 센터에서 관리, 그리고 물류 효율화, 많은 물동량을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2021년 10월 WMS 2.0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하여 약 7개월간의 기획과 개발을 통하여 2022년 5월 WMS 2.0을 오픈을 하였고 2022년 11월 11일 대명절인 그랜드 11절 기준 21만 건의 주문을 이슈 없이 출고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애플 직매입, 아마존 직매입 등 리테일 비즈니스가 확대됨에도 WMS 2.0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일평균 주문 출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WMS 2.0, 당연히 2.0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도 있었습니다. 해서 WMS 1.0과 2.0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큰 틀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MS 1.0은 도서, 즉 책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만 직매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2011년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도서를 관리하다 보니 시스템에서는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등록 관리할 수 없었으며 현재 지원하지 않는 어도비 플래시 기반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솔루션 실행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백포시에는 개발자의 로컬 PC에서 빌드를 진행을 직접 하고 빌드로 나온 산출물을 직접 온프렘 서버에 접근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배포를 했기에 같은 팀 직원끼리 협업을 진행하는데 약간 소스 형상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확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뭔가 이슈가 생기면 서버에 직접 접근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출된 로그를 다운받아 편집기에 올린 후 그 수많은 로그에서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을 일일이 스크롤 해가며 찾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슈 대응에 있어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 불가하여 현장에서 작업 중 에러가 발생하거나 CPU 과부하 등 인프라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개발팀에서 인지할 수가 없어서 무언가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WMS 2.0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오라클 기반의 1.0에서 MySQL로 전환하여 편리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서버는 AWS 기반 CI/CD 인프라 구축을 하여 한 번의 트리거로 리파지토리의 소스를 빌드하고 배포까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탈중앙화로 구성하여 타 서비스와 데이터 연동 시 비동기식 처리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해서 WMS 외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물류는 멈추지 않고 출고까지 진행되도록 해서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솔루션으로는 데이터독을 도입하여 로그 추적과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이를 슬랙 등 협업 툴과 연계하여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개발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제 WMS 2.0에 구축된 내용을 기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WMS 2.0을 통하여 물류센터 내에서 재고별로 유통기한이 관리되고 있고 이 정보를 OM으로 연동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11번가에서 유통기한 관리하는 상품들을 구매할 때 그림과 같이 고객이 재고별로 정확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WMS 2.0에서 유통기한별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입고 검수 시에 실물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가 된 재고는 입고 때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다 같은 상품이어도 입고일자,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를 경우 서로 다른 로트 번호를 부여하여 주문이 연동될 경우 출고 전략에 맞게 시스템이 어느 로트의 재고를 가져올 것인지 지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품 입고 시에도 유통기한, 제조일자 관리 상품의 경우 그 값을 입력하도록 하여 센터 내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재고든 모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관리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관리입니다. 사진은 제가 며칠 전 구매한 상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상품보다 과다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여 11번가는 상품마다 가로세로 높이를 측정, 관리하고 그것을 부피 등으로 환산을 해서 작업자에게 적합한 포장 박스를 규격을 추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작업자가 포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부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물류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현재 최적관리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2023년에 WMS 2.0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관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WMS 2.0에서는 입고일자,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하고 이를 실제 출고 작업 등에서 전산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재고를 피킹한다면 이 데이터는 결국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해서 WMS 2.0에서는 로케이션별로 또는 상온, 저온, 냉동과 같은 재고의 특성에 맞게 선입 선출을 할 것인지 또는 후입 선출을 할 것인지 그때의 기준을 유통기한으로 할지 입고일자, 제조일자를 할지 전략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하여 시스템이 등록된 재고 전략에 따라 작업자에게 어느 재고를 피킹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 유통기한 초과 상품의 경우 현장에서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이동 작업 지시를 내려서 효율적으로 물류 재고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WMS 2.0과 연동하는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PC의 의존도를 낮추고 PDA로 물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위치에 제약이 없이 피킹부터 출고까지 전반적인 물류의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WMS 1.0과 달리 웹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배포가 있으면 따로 앱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없앴고 우리 11번가로 인증받은 장비라면 PDA 기종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그 내장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작업에 대해 자동화로 작업자의 작업 분배 효율을 위하여 도입한 오토라벨러입니다. WMS 2.0에서 주문 정보를 연동받아 오토라벨러에 저장되고 그 주문의 재고가 스캔될 경우 자동으로 택배 운송장을 출력, 부착하여 작업의 편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현재 이 오토라벨러 장비는 인천 이센터에선 도입하여 테스트를 하고 다른 물류센터에서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입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 이벤트에 대해 WMS 2.0 인프라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AWS를 도입하였습니다. 리테일 비즈니스가 확대되거나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부하가 생길 경우 오토 스케일링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되고 그에 따라 서버 수, 용량 등 증가, 감소 관리되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젠킨스에서 한 번의 트리거로 빌드부터 배포까지 자동화되도록 구성하여 빠르고 안정적이며 배포 버전 관리로 무언가 배포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인 롤백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물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WMS 2.0과 연동되는 오즈 리포트와 같이 라이센스가 요구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스토리지 S3를 활용하여 라이센스를 저장하고 배포 시에 각 장비에 배포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WMS 2.0을 사용하는 PC나 PDA 등 여러 장비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를 슬랙과의 연계로 배포 시에 젠킨스에서 트리거된 후 코드 파이프라인 단계별로 성공, 실패 여부를 노티받을 수 있게 하여 팀 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게 하였고, 배포 후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진행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WMS 2.0 인프라 구성도입니다. EC2를 웹서버와 배치 서버로 분리하여 평시에는 각각 2대, 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서버의 경우 AAV를 적용하여 무중단 배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웹에 접근할 때 부하를 분산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배치 서버의 경우 OM 등 우리 11번가 내부 서비스와 연동하는 4대, 그리고 한진택배, 롯데택배, 그리고 애플사 등 외부와 프록시나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 받는 서버 한 대를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배치 서버여도 용도에 따라 분리한 이유는 외부 통신의 경우 방어벽을 열어야 되는데, 이때 보안 관점에서 불필요하게 모든 서버에 오픈하지 않는 방어벽 관리를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하여 WMS 2.0 인프라를 사용 중이지만 우리 리테일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오픈 당시에 WMS 2.0을 위해서 수행되고 있는 배치 자배 수가 35개였는데 현재는 거의 2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EC2 서버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많은 배치잡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각각의 배치잡이 연결성을 가진 배치들을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 전환 등 배치 서버 구성에 있어서 2023년도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MS 2.0의 로그 관리와 인프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독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로그가 데이터독으로 연동이 되면 개발팀에서는 데이터독에 접근하여 로그 레벨별, EC2 호스트별, 시간, 키워드 등 다양한 검색 조건으로 원하는 로그를 즉각적으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물류를 WMS 2.0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한 부분이 바로 이 키워드 검색입니다. 물류 작업자들은 고유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작업 행위 시에 등록되는 모든 로그에는 사본이 붙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작업 중 에러 발생으로 연락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작업자의 사본으로 검색을 하여 그림과 같이 작업자가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파라미터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캐치하여 대응하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독의 대시보드를 통하여 CPU 부하, 메모리, DB 상태, 슬로우 쿼리 유무 등 WMS 2.0 인프라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업무를 하면서 이 대시보드만을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개발팀에서는 데이터독이 각 인프라 구조를 모니터링하면서 사용자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게 된다면 슬랙 연동을 통하여 사진과 같이 개발팀에 노티를 주도록 구성하였고, 이슈가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가의 물류로 간단히 소개를 하고 WMS 2.0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에 메일로 편히 질의 부탁드립니다. 발표 중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물류 비즈니스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고 더 정확한 시스템이 요구되어집니다. 해서 11번가는 성공적으로 WMS 2.0을 안착시켰지만 우리 개발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더 나은 개발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된다면 더 발전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